안녕하세요, 윤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서평 쓰기 영상 세 번째가 될 것 같고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평을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. 읽기와 쓰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우선 서평을 위한 읽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. 사실 어려운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처음부터 의미를 파악하고 흐름을 쫓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미 읽기 전에 다른 분들의 글이나 책 소개, 네이버에 들어가셨을 때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으면 출판사 서평을 비롯해서 소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고 출발하시면 내용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어느 정도 확인되신 다음에 천천히 읽어 나가시는데 당연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읽어야 됩니다. 챕터가 끝나는 지점에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약도 너무 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3줄에서 5줄 정도 요약을 하시고요. 그리고 그 메모, 기적기를 하시면서 인용할 것들 찾아내시면서 그 요약 마지막에 인용문도 같이 적으시고 또 해시태그, 키워드, 핵심어, 주제 이런 내용들을 그 챕터 끝날 때 함께 정리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서평을 쓰겠다고 마음 먹으신 책이라 그러면 사실은 좀 책을 지저분하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저도 책은 귀합니다. 그런데 사실 그 책을 또 읽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한번 읽으실 때 잘 읽으시고 잘 읽었을 때 온전히 좀 많이 갖고 오고 싶으신, 사실 서평은 그걸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처음 좀 지저분하게 체크를 해나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저분하게 읽자.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미리 한번 살펴보고 읽자. 디테일한 서평을 위한 첫 번째 읽기입니다. 두 번째, 디테일한 서평을 위한 쓰기.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사람들이 서평의 제목이 필요할까요? 라고 묻는데 사실 저는 제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꼭 쓰시고 서평을 썼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서평 제목을 완성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. 다 쓰신 다음에 완성하는 분도 있으신데 여튼 서평의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제목을 쓰면 좋을까요? 주제와 연결되어 있으면 참 좋겠죠. 그리고 메시지,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으면 참 좋겠죠.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았어요. 저도 책을 읽어보면 저자가 강조한 부분이 A인데 B와 C는 굉장히 비중이 낮았는데 의외로 저는 B와 C에 더 눈이 많이 갔었어요. 그러면 B와 C를 이 서평에 저는 핵심으로 좀 잡고 B와 C에 관련된 키워드나 단어를 제목으로 올려서 서평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유심하게 봤던 키워드,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. 내용이나 줄거리를 쓰시는데 어떤 분들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죠.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완벽하게 다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요약본이죠. 우리가 서평이라고 하기보단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서평을 읽는 사람이 이 책을 읽을 것인지 읽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혹은 읽고 싶은데라는 것 때문에 보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버리면 그 기대감이 좀 줄어들겠죠. 그러니까 다 전달한다기보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호기심을 이끌어낼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해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. 이게 뭐가 좋았다, 뭘 다짐했고 뭘 알게 되었고 내가 이것까지는 몰랐다라고 해서 자기 감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오는 서평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평가나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이 글에 대한 나의 감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사실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감상문에 좀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 주제와 내용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뭔가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방향성을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과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더 초점을 두시고 그 부분을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상적인 요소를 조금 많이 줄여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. 서평은 원래 목적이 뭐였다? 책을 전달하는 거고 소개하는 거였고요. 이 책의 가치를 잘 해서 독자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게 서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소가
무엇이 꼭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이 서평이 약간 덜 흔들리면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서평, 디테일한 서평 쓰기를 위한 읽기, 쓰기가 끝났는데요. 그럼 이제 저는 태고를 꼭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. 글쓰기에서 태고는 필수입니다. 그래서 서평도 태고가 필요합니다. 전체적인 것에서 나무로 범위를 추려 나갔으면 좋겠는데요. 전체적인 글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감상적인 요소가 많지 않은지, 아니면 너무 이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는지, 전체적인 걸 좀 다듬은 다음에 문장이 잘 읽히는지, 그리고 불필요한 접속사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통해서 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글쓰기는 마지막에 태고에서 그 빛을 발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평을 썼네 라고 끝내지 마시고 그 이후에 태고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정적으로 이렇게 태고를 다 하신 다음에 내 글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자기 자신한테 던질 수 있어야 돼요. 이 책이 나도 읽고 싶은가? 나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이 책이 읽고 싶어지시는지, 그런 글이 완성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야만 서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.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영상이어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, 서평 쓰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른이든 뭐 아이든 상관없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평은 읽으신 다음에 내 걸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짧게는 한 줄, 길게는 한 문단, 또 A4 용지 한 장 이렇게 분량을 정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더라도 계속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평 쓰기도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. 우선 처음에는 독서 감상문으로 시작하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. 독서 감상문에서 조금씩 서평으로 넘어오시고 좀 서평이 어떻게 디테일한 서평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분량적인 것도 처음에는 한 줄 소개, 뭐 한 문단 소개 이렇게 하다가 한 장 소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분량도 늘려가시고, 처음부터 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. 서평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. 하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. 서평을 잘 하시고 싶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서평 쓰기 짧게라도 시작하시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서평 쓰기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